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2026년 설을 앞두고 있는 2월 충격적인 뉴스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건 초기 때 기자님께 내용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좀 이상한 사건이 있다. 연휴 전이었는데 계속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었고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들도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최초에 올라왔던 기사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서울 강북구 숙박업소에서 연이은 사망, 이딴 의문사, 연달아 사망, 그리고 20대 여성 긴급 체포, 이런 종류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작년입니다. 202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3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현재까지는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보도에서 강북구에서 발생한 연쇄 사망 사건으로 보도가 되고 있죠.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왜 연쇄 사망이야? 아니, 연쇄 살인이라고 해야지 그 제목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며 말이죠. 사실 저도 이 사건 처음 전달받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전문가분들하고도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연쇄 살인이다 라는 전제를 깔게 되면, 그리고 지금 이대로 흘러가게 되면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유형의 연쇄살인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조금 더 과장을 하자면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그런 형태의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강북 연쇄사망 사건이라는 표현보다 연쇄살인 사건으로 바라보고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자, 우선 시작에 앞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을 끔찍하게 연쇄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우리 그 어떤 누구도,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 저 또한 누구도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연쇄적으로요. 저는요, 그런 사람, 그런 범인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진행했던 모든 사건들이 그래 왔었어요. 저는 그냥 악마 그 자체라고 불렀죠.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꼭 인터넷 댓글에 저희 영상에도 달릴까봐 미리 말씀을 드린 거지만 갑자기 갈라치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을 운운하면서 말이죠. 사실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그런 극단적인 것으로 이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동의하지 않나요? 사람이 아닌 악마에게 성별을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분야에 넘치는 인격을 주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사람으로 생각 안 합니다.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서로 싸우고 사람 같지도 않은 애들 가지고 왜 우리끼리 싸우게 되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얘기하고 싶으면 얘를 사람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까지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발생 순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 범인이죠. 범인은 22세 여성 김모 씨입니다. 야, 너 왜 이름 얘기 안 하냐? 라고 하실 수 있죠. 현재 연쇄 사망 사건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김모 씨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선 왜 신상 공개 안 하냐라는 얘기까지 있는데요. 이 영상 뒷부분에 제가 그 이유도 뭔가 편을 들고 싶은 게 아니라 현재 뭐가 문제인 건지 얘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피해자이자 생존자가 계십니다. 2025년 12월 14일 오후 11시 23분쯤이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카페 주차장에서요, 이 남성 A씨와 그리고 현재 피의자인 범인 22세 김씨가 함께 카페에 있는 상황에 이 여성이 이거 피로회복제야 라고 하며 김씨가 남성에게 하나를 건네줍니다. 근데 피로회복제 마시고요, 카페에서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20분 만에요. 근데 의식을 잃었던 남성을 그냥 두고 김씨가 사라진 게 아니고요, 김씨는 의식을 잃은 남성을 차로 끌고 간 뒤에 그 남성의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 함께 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이틀 뒤에 깨어나셨습니다. 다행히 생존하셨죠.
남자친구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여자친구인 김씨지만 이 사람이 준 걸 먹고 내가 갑자기 이렇게 쓰니까 해서 카페에서 여자친구가 준 음료를 마신 뒤 20분 만에 정신을 잃었다, 의심스럽다라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죠. 해서 12월 16일경 사건은 인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건은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28일 오후 9시 24분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요. 한 여성과 한 남성이 입실합니다. 근데 이 남성은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월 29일 이제 숙박업소 사람이 퇴실을 안 하니까 문을 두드리다가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 봤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신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아니 이 사람 투숙객이었거든요.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숨을 안 쉬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흔들었는데 몸이 굳어 있어요 라는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근데 CCTV를 확인하던 경찰은 깜짝 놀라게 되는 걸 하나 확인하게 되죠. 바로 함께 들어갔던 그 여성이 불과 약 한 달 전쯤에 남양주에서 사건을 일으켰던, 현재 수사가 들어가고 있었던 여성 김씨인 걸 확인한 겁니다. 자, 이렇게 1월 29일 서울 강북구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은 김씨를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부터 했고요. 그리고 소환조사 일정까지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셨던 그 사건이 또 발생한 겁니다. 세 번째 피해자 2월 9일이었습니다. 2월 9일 저녁 8시 40분경 또 같은 지역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소재에 있는 한 모텔에 20대 남성 A씨와 그리고 여성이 같이 입실합니다. 이제 이 여성 누군지 알죠? 김씨입니다. 그 안에서요, 동일한 숙취해소제를 받아 마셨고 다음날 오후 6시쯤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당시 신고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숨을 안 쉰다. 그리고 몸이 굳어있다. 코나 입 같은데 분비물이 뭔가 다 토하듯이 뱉어서 올라와 있다 라고 신고가 들어왔죠. CCTV를 확인을 해봤는데 입실하고 딱 2시간 뒤였습니다. 김씨가 나옵니다. 근데 손에 무언가를 많이 들고 나옵니다. 하나는 배달 음식이었고요. 하나는 그 숙취해소제 먹인 거 있죠? 그 빈병이 담은 비닐봉지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그대로 자신의 집으로 도주하게 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거치가 이상하게 만난 거 아니야 라고 추측성 2차 가해가 시작됩니다. 아니요, 이들 사이에는 서로 연락처가 있었던 사이로 확인됩니다. 한번 원래 알던 사이였는데 연락처 정도만 남아있던 사이인데 갑자기 사건 발생 전날 김씨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만나자고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김씨가 오늘 같이 방 잡아서 있자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유가요, 맛있는 고깃집이 있는데 거기 배달집이야. 그러니까 방 잡아서 먹자. 누가 하자 그랬다고요? 뭘 이상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얘기를 먼저 하고 가자고 얘기한 건 김씨입니다. 그래서 김씨의 말을 듣고 함께 그렇게 이동을 했다가 건네준 숙취해소제를 마시고 문제가 생겼던 거였죠. 자, 여러분은 지금 사건에 대한 내용,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발생했던 총 3건의 사건, 한 분은 다행히 이제 문제가 크게 없으셨고 나머지 2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검거가 됐습니다. 경찰은 작년에 사건을 인지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무언가 좀 미뤄지다가 피해자는 더 발생한 것으로 현재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죠. 일단 조사 내용에 따르면 12월 남양주 그 주차장에서 발생했던 사건이 있죠. 거기서 깨어났던 남자친구는 내가 남자친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초창기 수사 때 김씨는 자기 애인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정황상 둘은 사귀는 사이다라는 건 확인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케이스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첫 번째 사건을 발생했을 때 감히 네가 날 신고해?
라는 생각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을 연달아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살해했다? 그럼 왜 남자친구한테 그런 짓을 했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혹시 다른 범행 동기에 대한 게 있지 않을까? 자기가 유인을 했잖아요. 같이 글로 가자. 그리고 졌고 그 이후에 사건이 발생했으니. 경찰 진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김 씨의 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김 씨의 진술입니다. 피해자들과 의견 충돌이 있어서 잠을 재우기 위해 약물을 탄 숙취해소 음료를 건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거 앞뒤가 맞나요? 만약에 이런 식이면 첫 번째 생존하신 피해자분은요? 뭔 트러블이 있었는데요? 카페에서 얘기하다 준 거 먹고 그렇게 된 건데. 뒤에 사망한 두 피해자에게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거 얘 주장입니다. 뭔 의견 충돌이요? 이런 걸 가지고 갈라치기 만들려고 이게 지금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약물을 탄 숙취해소 음료를 건넸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우리는 정황상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약을 갖고 다니나?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약을 타놓고 먹였나? 아닙니다. 집을 압수수색을 해봤는데요. 그 집 안에 약을 보관하고 있는 것과 약을 탄 음료병,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갔다라는 게 확인됩니다. 그럼 이상하죠? 아, 의견 충돌이 있을 걸 예상을 해서 그 숙취의 약을 탄 걸 미리 준비해갔다고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저는 그래서 이 진술은 김 씨가 주장하는 내용일 뿐이지 그 안에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요. 현재 김 씨는 이런 주장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얘기했던 그 약물 있죠. 그 약물이 술과 함께 먹으면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래 병원을 다니면서 처방받았던 먹었던 약이었고 내가 먹을 때 문제가 없었다. 이것 때문에 피해자들이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게 얘 지금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첫 번째 피해자는 극적으로 살아나셨죠. 살아난 걸 확인해서일까요? 이건 의심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 때부터는 양을 2배, 3배 늘립니다. 즉 무조건 죽이겠다라는 느낌이죠. 자기 말로는 먹으면 안 된다. 하지만 나는 먹었을 때 괜찮았다. 라고 얘기해놓고 자신의 남자친구한테 그런 행동하고 남자친구가 이틀 만에 깨어나니까 그 뒤에 있었던 범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심한 약물을 더 많이 넣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혹시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현재 조사 중입니다. 아직 결과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약물도 확인이 됐는데요. 이 약물은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약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만 나온 게 아니고요. 다른 약성분들도 같이 검출됐습니다. 여러 개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아주 고농축이라고 하더라고요. 용량 자체가 어마어마했다라는 뜻입니다. 압수수색을 했다고 했죠. 여러분 이거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시나요? 통으로 주면 통별로 뭐 이름 적혀있고 그대로 두고 거기 있는 거 꺼내서 먹죠. 뭐 아니면 어디 봉투에 담아있으면 날짜에 맞춰서 아침, 점심, 저녁 맞춰서 뜯어서 먹잖아요. 확인해봤더니 큰 비닐백에요. 약을 다 넣어놓은 겁니다. 분홍색, 하얀색, 파란색 어떤 약인지 얘기 안 할게요. 신경정신과 향정식성 의약품들을 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 지도 못 먹어요. 이거 우리 어떻게 유추할 수 있죠? 모은 겁니다. 지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 꺼내서 가한 거겠죠. 네, 국가수 부검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약물들이 고농도로 섞이게 됐을 때, 그리고 또 알코올과 함께 작용을 하게 되면 중추신경계가 마비돼서 심정적인 호흡곤란이 올 수 있다. 네,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느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결과물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집에 빈병이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범행 말고도 또 다른 범행을 저질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에 첫 번째, 수사를 더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 집에서 준비해갔다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 겁니다. 트러블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준비해갔어요 급이죠, 이거.
자, 현재까지 김 씨는 자기가 그 약물을 건넨 사람은 3명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3분의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의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죠. 이건 경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요. 조사 아무렇지 않게 받는다고 합니다. 비교적 차분히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김 씨가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얘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죽일 의도는 없었다. 그 일 이후에 걔네들하고 연락도 안 해서 죽은 줄도 몰랐어요. 나 먹었을 땐 괜찮아서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요. 트러블이 있어서 재우려고 한 거예요. 이 정도로 죽을 줄은 몰랐어요. 뭐죠? 사건에서 항상 나오는 그 단어, 고의성. 지금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편드는 게 아니고요. 이걸 왜 연쇄 사망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지? 라는 게 많이 궁금하셨고, 왜 신상 공개를 안 하고 있지? 우린 추측에 대해서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연쇄 살인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법은, 그리고 죄명은 정확해야 됩니다. 잘못된 걸로 기소했다 증거 못 채우면 어떻게 되죠? 무죄 나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씨 빨리 구속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얘 그냥 밖에 내보내야 될까요? 냅뒀더니 사람 또 살해했는데? 얘 일단 빠르게 뭐 해야 되죠? 구속시켜야 됩니다. 근데 구속을 시킬 때, 구속영장을 칠 때 죄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얘 지금 혐의 입증 얘 인정하나요? 안 해요. 뭘 인정 안 하죠?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 안 합니다.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을 안 하면 살인죄에 대한 증거를 더 찾아야 돼요. 그럼 그 증거를 찾을 동안 얘 뭐 해야 돼요? 불구속이에요. 해서 경찰은 일단 부랴부랴 12일 날 확실한 거 하나, 상해치사, 죽은 건 맞잖아요. 지도 인정했고. 상해치사 혐의, 그리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영장이 발부가 됐죠. 27세 김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해서 영장이 나왔고, 이 영장이 나온 현재까지의 죄명은 상해치사, 마약류관리법 위반입니다. 상해치사라는 건 죽일 의도가 없었다. 그런데 사망했다라는 뜻이죠. 해서 언론 보도에서는 연쇄살인이라고 아직 표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아직 결정을 안 했거든요. 구속해놓고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살인죄로 점점점 혐의 입증을 해가고 있다 정도가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살인죄로 입증이 되면 그제서야 공식 명칭은 연쇄살인 혐의로 변경되죠. 그리고 두 번째, 신상 공개가 현재 안 되는 이유, 상해치사라서요. 대한민국의 신상 공개 제도와 관련해선 상해치사 관련은 신상 공개 대상자가 아닙니다. 살인이어야죠. 해서 야, 저러다가 상해치사로 해가지고 검찰로 넘기면 어떡해? 검찰도 다시 수사합니다. 검찰도 조사를 다시 해보고 계속 자료 보완하죠. 검찰에서 기소 자체를 살인죄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경찰 단계에서 변경되고 검찰이 바라봤는데 이거 살인죄 하면 위험할 것 같은데 재판 가서 무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증거가 부족하면, 그러면 치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테니 말입니다. 해서 편을 든다라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있는 상황에서 연쇄살인이라는 표현을 못 쓰고 있는 거, 우리 다 심중으로는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게 어떻게 우연이야, 저게 어떻게 치사야. 그런데 증거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는 치사로 먼저 구속시켜 놓고 조사하면서 죄의 변경을 현재 확인하고 있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의문점이 조금 듭니다. 양은 왜 늘렸을까요? 왜? 우리가 이러니까 이거 살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발생했고 실수였으면 안 그래야 되는데 왜 양을 늘렸을까? 그리고 왜 미리 준비해서 갔을까? 이건 계획적이잖아요. 확실한 거잖아요. 해서 이 고의성 여부에 대한 게 하나 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설명을 드려도요, 머릿속에 하나가 빠진 느낌입니다. 아니, 왜? 그러니까 왜? 네, 알 수가 없어요. 얘 지금 이유를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투입된 거고요. 저희가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꺼림직했습니다. 얘 도대체 왜? 아니, 자기가 먼저 유인해가지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해서 그동안 있었던 사례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해서 범죄학과 관련된 내용들, 특히 연쇄살인마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쇄살인마의 정의에 대해서도 가끔씩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데서는 2명 이상, 어떤 데서 3명 이상 이렇게 바라보는 게 관점이 다를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첫 번째 피해자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연쇄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범죄학에 분류되어 있는 표면적으로 완전히 딥한 건 아니지만 좀 뭉뚱그려서 말씀을 좀 드리면 남성 연쇄살인마의 경우에는 권력, 성적인 지배, 가학적 쾌락, 그리고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편적인 겁니다. 여성 연쇄살인마의 경우들은 대부분 경제적 이익 때문에 혹은 정서적인 무언가 감정적 복수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 편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약물을 수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해서 대부분 여성 연쇄살인마 같은 경우에는 면식관계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이요. 가족이거나 가족이 될 사람 혹은 가까운 사람들을 위주로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지릅니다. 그래서 더 참혹하고 끔찍하다라고도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것, 대한민국에 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엄여인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신의 남편들도 실명하고 사망합니다. 집에 불도 나고요. 그 이후에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오빠도 실명하고 집에 불타고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 집에 이제 집안일을 도와주시던 도우미의 집안도 불나고 난리가 납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엄여인이 저지른 모든 일들. 사이코패스 점수 40점 만점에 40점. 엄여인의 범행 동기는 뭐죠? 돈이었습니다. 사람을 현금 인출기로 본 겁니다.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얼마,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얼마. 돈 받으려고요. 보험금 타려고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금전적인 게 목적이었다라는 뜻이죠.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끔찍한 연쇄살인의 징조를 보였고 연쇄살인마들도 있고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해외에서도 분명 있었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진행했던 방송인데 일본의 블랙 위도우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카케이 치사코입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요.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남편을 만나고 그 남편들은 전부 사망했습니다. 이상한 약물 먹여서요. 결혼정보 업체에 가입할 때요. 돈은 많고 자녀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특히 그리고 고령의 남성들만 노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거 건강에 좋은 거래요 라고 하며 독극물을 먹게 했고 그렇게 무려 약 한화 100억 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2021년 일본 대법원에선 사형 선고를 했고 2024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 구치소에서 노안으로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뭐였죠? 보험금이요. 엄여인처럼요. 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사라랏이라는 사람이 저질렀던 범행인데 이 사람도요. 이상한 음료에다가 그런 독극물 넣어가지고 2015년부터 연쇄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무려 14명을 살해하려고 시도했죠. 그 중에 1명만 생존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간 건 청산가리입니다. 목적은요. 온라인 도박빚이 많았답니다. 자기한테 돈 빌려준 사람 죽이고요. 돈 많은 사람 죽이고요. 돈 때문에 저질렀던 범행입니다. 사형 선고 후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을까요? 대부분 연쇄범죄를 저지른 케이스들 보면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독극물을 썼던 경우는 그렇게 금전적인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씨, 금전 목적인가요? 만약 금전 목적이었다면 이 사건 빠르게 영장 나왔을 겁니다. 현장에서 사라진 물건이 있다, 사라진 돈이 있다, 핸드폰이 사라졌다, 돈 될 만한 게 없어졌다. 영장 뭐로 나왔죠? 강도살인이요. 강도범행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가져간 거 없는 겁니다. 그러면 금전 목적은 아니면 우리가 얘기했던 앞선 예를들은 그런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마, 한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 케이스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대한민국에 이런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없을까? 있습니다.
1975년에 저질렀던 범행, 이름 최광옥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남성입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요, 신경통에 좋아요 라고 얘기하며 약을 먹여서 독살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끔찍하게 계속 살해했었죠. 독극물을 통해서 했었고요. 숙박업소의 유인에서도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 유기했던 그런 범인입니다. 당시에 기사도 이렇게 떴었고요. 난리가 났었죠. 선고는 사형, 그리고 집행은 됐습니다. 당시 나이 40세였던 최광옥. 그런데 최광옥이 했던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말 같이 읽어볼까요? 최광옥은 그때 당시에 사람은 극약 한 캡슐 정도로는 죽지 않고 잠시 실신할 줄 알았어요 라고 천연스럽게 말을 했다. 이거 누구랑 똑같죠? 51년이 지나서요, 2026년 22세 김씨가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기 먹었을 때 아무렇지 않았다고요. 죽을 줄 몰랐다고요. 자, 22세 김씨의 주장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피의자 김씨,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신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약을 왜 그렇게 많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을 다 복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모아놨습니다. 분류한 것도 아니고 다 때려서 넣어서요. 그리고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부정하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카페에서요. 자기가 그걸 기다리고 보고 있었죠. 그리고 쓰러지니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살아났죠. 생존하셨습니다. 정말 다행히. 자신의 계획에서 뭔가 어긋난 거 아닐까요? 이렇게 바라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다행이다! 가 아니고요. 이후 남자친구의 신고로 수사가 들어갔다는 걸 김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죠. 그럼에도 같은 방식을 취합니다. 이젠 어떻게요? 더 강하게요. 2배 이상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유인합니다. 오픈된 장소 말고요. 카페 같은, 주차장 같은 데 말고. 어디요? 둘만 있는 장소. 제일 부르기 쉬운 곳. 제일 데려가기 쉬운, 유인하기 쉬운 곳. 밀폐된 공간으로 데리고 가죠. 그 안에서 의견 충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기는 줬다고 합니다. 의견 충돌이 없어도 그런 거 줄 수 있죠. 그리고 그걸 주고 나서 김씨는 이런 정리를 했습니다. 2번째 사건, 사망했던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문자를 보냅니다. 너 너무 푹 자고 있어서 나 먼저 간다.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처럼요. 3번째 때는 어땠죠? 현장에 있는 걸 다 치우고 갑니다. 음식부터, 그리고 병까지 다 챙겨서요. 정리를 하고 알리바이를 남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우연인 건가요? 자신도 복용하는 약이라서 문제가 없을 줄 알고 그랬어요. 약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여러 개 그 섞는다는 거, 본인도 잘못된다는 거 알잖아요. 위험하다는 거 안다면서요. 그럼에도 양을 더 늘렸습니다. 타인에게 건넨다는 건 위험하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죠. 아는데 건넨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악마 김씨는요, 정말 상해 치사면 우연이거든요. 우연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해서 한 분이 돌아가실 뻔했고, 우연히 그렇게 발생이 돼서 한 분이 사망하셨고, 또 우연히 한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해 치사입니다. 우연히 결합했다면요. 이게 아니면 고의성이 아주 짙은 우연히 섞이면 우리 누구나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사건만 놓고 봤을 땐 혐의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데 우연히 연달아 발생하면 그건 계획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거다. 계획살인이라면 대한민국 사상 유례 없습니다.
최강욱도요. 돈 때문에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얜 돈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이유에서인지 머릿속으로만 추측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이 있는 공간으로 사람을 끌어들여서 준비한 약물로 사람을 살해하고 현장을 도주한 겁니다. 이대로라면 유례없는 범죄 유형의 연쇄살인마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사형 혹은 무기징역형밖에 대한민국에서 줄 건 없죠. 궁금합니다. 계획적 살인이 인정이 됐을 때 이런 끔찍한 범행, 실험까지 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무기징역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저희는 오늘 김씨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 왜 보도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뭘 주장하고 있는지, 그 논리적 비약이 뭐인지, 그리고 왜 대한민국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연쇄살인마의 형태를 띠는 건지, 그 모든 내용들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김원TV에서는요 21세 김씨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강북구 수유, 미아동 근처에서 거주 및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 김원TV 네이버.com 혹은 인스타그램 김원TV의 DM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함을 미리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요. 지금 대한민국의 SNS상에 이런 글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솔직히 경악했습니다. 히어로다. 레시피 공유해달라. 남자친구 발렌타인 선물로 주고 싶다. 사람 새끼 아닙니다. 적당히 하세요. 이거 보고 발끈해서 저한테 악플 달고 싶으시면요. 악플 달지 마세요. 저한테 직접 이메일 보내세요. 용기 있으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이메일 보내세요. 사자 명예훼손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김원TV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